다행히도 손흥민이 편안히 휴식을 치룬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 토트넘 대 볼프스베르거와의 경기가 토트넘 홈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볼프스베르거는 유로파리그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영광인 팀이다 보니 토트넘 최신식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경험도 매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이런 구장에서 축구해보겠어요. 1차전에서 4대1이란 스코어가 나왔다 보니 사실상 포기 상태의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토트넘에겐 매우 의미 있는 경기라고 봐야 했습니다. 유럽팀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팀인 만큼 더블 스쿼드가 가동되면서 순조롭게 스케줄 소화를 했다면 좋았겠지만 결국 주전 멤버들의 너무 많은 경기 소화로 체력이 바닥난 상황이다 보니 이 경기를 통해서 베스트가 아닌 선수들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며 앞으로 있을 살인 일정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리그만 남아있다면 일주일에 한 경기이기 때문에 베스트 멤버들이 가동되면 되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이상 앞으로도 주중 경기가 치러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알리가 드디어 부활을 했습니다. 4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 무려 3골에 관여하며 1골 2어시스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첫 골은 오버헤드킥을 선보이면서 환상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전날 라이벌 첼시 소속 지루가 선보인 오버헤드킥보다 훨씬 멋진 골이었습니다. 또한 전반전에 지루했던 경기를 후반 시작과 함께 분위기를 바꿔주는 크로스로 비니시우스에게 골을 도왔고 베일의 매우 깔끔한 왼발 슛도 도우면서 최고의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리 부활에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 경기는 조아트 골키퍼가 선발로 나오게 되었고 우리 토트넘의 핵심 수비 라인을 도어티, 다이어, 알더베이럴트, 데이비스가 책임졌고요. 시소코, 윙크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맡았고 라멜라, 알리, 베르바인이 공격수로 최전방에는 비니시우스가 서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았다는 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토트넘도 응원할 수밖에 없겠죠. 누가 봐도 이 경기는 알리의 시험 무대라고 봐야 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선발과 교체로 계속 뛰면서 긍정적인 경기력을 보였지만 골이나 어시스트 등 직접적인 골 관여는 없었다 보니 2% 아쉬웠는데 이 경기에서 보여줘야만 했죠. 골은 매우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반 10분에 도어티의 어딘가 모를 어설픈 크로스가 중앙에 있던 알리에게 배달되고 볼을 트래핑하면서 다소 높게 튀어오른 공을 그대로 오버헤드킥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선수들은 다운된 폼이 올라오기 위해선 행운의 골이라도 큰 힘이 되는데 알리의 이번 골은 엄청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골이었습니다. 알리는 어린 나이에 데뷔하면서 토트넘이 7년 전부터 상위권 경쟁팀이 될 수 있게 한 장본인 중 한 명이다 보니 토트넘 팬들은 누구보다 알리의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와서 기뻐 알리 제대로 된 폼을 보여주는구나. 뽕 다루는 게 엄청나게 능숙하네. 오늘은 알리의 날인 건가? 다음 리그 게임에서는 알리를 선발로 내보내야 돼. 무리더라도 그 정도 센스는 있겠지? 토트넘 팬이 원하던 알리의 모습이네. 공격 시작하고 바로 오버헤드킥 준비하는 걸 보라고. 클래스는 영원하군. 알리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있는 것 같아서 기쁘네. 저 골은 아마 몇 년 동안 두고 볼 것 같아. 토트넘에서 오버헤드킥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왔었나? 하여튼 굉장한 기술이야. 그래 알리 그렇게만 경기 뛰어달라고. 리그에서도 부디 그렇게만 해줘. 통계 같은 거 없어도 알리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다들 알 거야. 이번 주 일요일에도 이대로만 뛰면 될 거야. 오늘 델레 알리가 다 찢어놨어. 덕분에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 알리 폼 돌아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군. 그래도 긴장은 놓지 말고 이 에너지 그대로 다른 팀들과도 잘 싸워주길 바래. 자기를 의심하는 놈들한테 한 방 먹이는 꼴이군. 역시 알리야. 경기 초반에 골이 터지면서 더 많은 골이 나올지 알았지만 이렇게 지루한 경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점유율은 6대4 정도였지만 이미 희망도 없던 약체 볼프스베르거를 상대로 한다면 아쉬운 전반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졸렸죠. 새벽 3시인데요.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후반전엔 3골이 나오게 되면서 한결 나았습니다. 그 포문도 역시 알리의 발부터 시작했습니다.
후반 5분에 상대 진영 왼쪽 측면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 홀로 있던 비니시우스의 위치를 알리가 파악하고 완벽한 크로스로 비니시우스의 헤딩골을 도왔습니다. 네, 여러분, 비니시우스 무시하지 마십시오. 유로파리그 팀 내 득점 1위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이제 유로파리그 득점왕 후보에 오를 정도입니다. 비니시우스 기대해 보시죠. 후반 28분에는 오늘 경기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꼭 완벽 부활하길 바라는 알리와 베일의 합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후반 23분에 베일이 투입되었는데 투입된 지 5분 만에 알리의 정확한 패스를 베일이 군더더기 없는 폼으로 깔끔한 왼발 강슛을 날리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베일은 맨시티전부터 기용이 되고 있었는데 점점 폼이 올라오더니 출전 때마다 토트넘의 공격력을 극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리뉴 감독이 후반기까지 몸이 100%로 올라올 수 있게 한 큰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남은 20여 경기에서 활약이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알리에 이어서 베일도 돌아왔어. 이제 토트넘 팬들이 돌아올 때도 됐는데 가레스 베일만 있으면 남은 시즌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군. 역시나 클래스를 증명해주는 베일의 골이었어. 눈치도 빨라서 그런지 공간도 잘 파고들었고 어쩌면 베일로 시작해서 토트넘의 슬럼프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발 무리뉴가 델레랑 베일을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발로 내보냈으면 좋겠어. 저 골을 봐. 우리 말대로 하고 어떨지 딱 한 번만 지켜보자고. 베일 마무리 너무 좋았어. 다른 제대로 된 팀들이랑 이렇게 경기하면 걱정도 없을 텐데. 옛날에 베일 그대로야. 슛 자체가 너무 경이로워. 폼도 돌아오고 엄청 자연스럽게 골대를 향하는데 눈물 날 뻔했다니까. 잠깐 슬럼프는 겪을 수 있겠지만 클래스는 영원해. 베일이 딱 그 말에 어울리는 골을 넣었어. 베일이 슛하니까 골키퍼가 정신을 못 차리네. 이전의 상황들이랑은 많이 다를걸? 베일이 우리를 탑4로 되돌려줄 수 있을까? 요즘 경기력 보면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네, 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후반 38분 신예 선수인 스칼렛의 저돌적인 압박에 상대 수비 선수가 당황하고 결국 볼을 뺏기면서 비니시우스에게 연결되고 한 골 더 추가하게 되면서 4대 0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헝가리에서는 페널티킥 헌납으로 인해서 실점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큰 위기도 없이 깔끔하게 승리했습니다. 윙크스가 자신감이 회복되던지 그냥 차라리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기더라고요. 슈팅이 계속 조기 축구 수준이에요. 무리뉴 감독도 승리를 기뻐하면서도 특히 알리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이적 시장이 끝났고 부상을 털어낸 뒤 최근에는 더욱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아주 잘해주고 있으며 오늘 알리의 골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어시스트가 나에겐 더 의미 있다. 이 경기는 런던 시간으로 오후 5시 이른 시간에 열렸습니다. 그만큼 주말 리그 경기를 위해 회복을 하는데도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리그 9위이면서도 4위를 진입하기 위해선 이제 앞으로 리그 3연전을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데요. 이제 분위기는 한껏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에이스들도 쉬었던 만큼 좀 더 힘내서 번리전에서도 멋진 승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트넘 파이팅!